46과에서 배울 내용은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이 되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管 管 教 教 管 教 관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다, 신경 쓰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지아오는 한국어로는 도금이 규자입니다. 우리 절규하다라는 표현 다 들어보셨죠? 절규하다. 으악! 이걸 절규한다고 하죠. 절규라는 게 뭐예요? 결국 절망적으로 소리 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울부짖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 지아오가 울부짖을 규자가 되는 겁니다. 지아오가 동사로 해석되는 경우 보통 세 가지 뜻으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别乱叫别乱叫别하지마 叫 소리 지른다 인데 어떻게 소리 질러요? 乱叫 乱이라는 건 혼란스럽다는 거죠. 혼란스럽다는 것은 규격, 규칙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别乱叫 마구잡이로 소리 지르지 마, 마구 소리 지르지 마 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아오의 첫 번째 의미, 소리 지르다지요. 다음 두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那只狗一看我就叫起来了. 다시 한번 那只狗一看我就叫起来了. 즈라는 단어 역시 과거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발음 역시 즈 또는 즈 두 가지 성질을 지닌 포인츠, 또인츠라고 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따라 읽어보시죠. 이 단어의 원래 발음은 즈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말이 척자지요. 그리고 이 단어의 발음은 중국어로 즈입니다. 즉 한자로서의 두 글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왜? 이것은 말이 척, 이것은 다만 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마오쩌둥, 모택동 주석이 원망,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복잡한 한자를 간단하게 바꾸는 젠티, 이른바 간체자 정책을 실시하죠.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여 또한 복잡한 글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 간단한 글자와 합치는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발음이 같은 단어 중에서 간단한 것과 합치고 복잡한 건 없애버린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 대륙에서는 이 말이 척자가 안 쓰이죠. 그리고 이 단어로 합친 겁니다. 즉, 즈라는 단어는 한 가지 의미였는데 즈라는 말이 척자를 없애면서 뜻을 즈에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즈, 이 글자에는 뜻이 몇 개가 된 거예요?
두 개가 된 겁니다. 첫 번째 단지 다만, 두 번째 말이라는 의미까지도 지니게 된 거죠. 그런데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조를 그대로 남겨놓은 겁니다. 즉 단지 다만은 只, 말이는 知로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대륙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 이것이 한 글자의 두 개 이상의 발음과 뜻을 지닌 포인트, 뚜어인츠처럼 여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두 글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국어를 배울 때 우리는 중국 대륙식 중국어를 배우니까 이 글자에는 只 발음도 있고 知 발음도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새 한 마리, 개 한 마리, 그리고 우리 배 한 척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척자가 이 知가 되는 거죠. 따라서 那只狗 하면 그 개 한 마리죠. 수사 이가 있어야지만 생략한 겁니다. 그 개 한 마리는 一看我 나를 한번 보자. 叫 곧 叫起来了. 叫 소리 지르는 거죠. 왈왈왈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 뒤에 起来가 붙으면 동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그 개는 나를 보자마자 짖기 시작했다. 역시 첫 번째 叫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왜? 개가 소리 지르는 거, 鸟. 새가 소리 지른다는 것은 결국 울부짖다, 짖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새가 울부짖다, 짖다 또는 지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한국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 바꿔주셔야 돼요. 하지만 중국어로는 개나 새나 다 찌아오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司机正在叫你呢. 司机正在叫你呢. 司机 기사입니다. 이 단어는 사기예요. 그런데 어순이 바뀌는 단어들이 있죠. 사기, 기사가 되는 거죠. 즉 운전기사를 뜻하는 겁니다. 기사가 正在呢,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叫你呢, 너를 부르고 있다. 야! 어이 손님! 부르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죠. 어이 손님!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를 한국어로 뭐라 그래요? 부르다, 호출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미는 똑같은데 한국어로 봤을 땐 다른 의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从今开始你叫我大哥. 从今开始你叫我大哥. 지금으로부터 开始 시작하여 너는 你叫我 나를 大哥라고 불러라. 역시 의미는 같은데 자 너는 나보러 형님! 소리 질러. 형님이라고 소리 질러. 불러. 이런 의미에서 파생되어 부르다, 불리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어로 자기소개할 때도 역시 어때요? 我叫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안성재입니다. 我叫安幸斋. 나는 안성재입니다인데 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안성재라고 소리 질러요. 불러요 라고 풀이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역시 설명드린 바 있지만 叫 사람
동사의 어순이 되어서 사람을 불러서 동사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다음 예문 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마마, 叫你吃饭. 엄마가 야 철수야! 너를 불러서 吃饭, 밥을 먹는 거니까 이거를 의역하면 엄마가 너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한다라는 사역동사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국어는 첫 번째 의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의미만 알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생된 의미를 다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어를 배우는 올바른 습관이죠. 자, 이 구문에서 管A, 教B는 바로 教의 세 번째 의미로 쓰이는 거죠. 뭐뭐라고 부르다, 불리다. 따라서 管A, 教B, A를 관여하여 B라고 부르다니까 어색하죠?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그냥 A를 B라고 부르다. 즉, 이거는 이걸로 바꿔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管A, 教B, A를 관여하여 B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把 A, A를 教 B, B라고 부른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지아오는 짝수를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이 써줘도 무방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叫做 叫做 즉 叫 불러서 做 삼다 라는 뜻이니까 뭐뭐라고 부르다는 뜻이죠. 따라 읽어봅니다. 叫叫做 叫叫做 다 같은 뜻이에요. 이제 예문 보겠습니다. 少数西方人管韩国东海叫日本海. 다시 한번. 少数西方人管韩国东海叫日本海. 소수 서양 사람들은 한국의 동해를 관여하여 일본해라고도 부른다. 즉 한국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문 여섯 번째. 有些中国人把外国人叫 또는 叫做老外. 有些中国人把外国人叫做老外. 어떠한 중국인들은 외국인을 라오아이라고 부릅니다. 라오아이는 양코배기, 양키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과 설명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연습 문제를 2번씩 읽어드리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팅리는 47과까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종합적으로 5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